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글로벌 스마트폰의 이제 시장의 수요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회사들의 그 판매 전략과 판매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요한 변곡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NH투자증권의 이규화 고종 연구원께서 만든 레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른 레포트도 좀 참조를 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최근 5년간 내년까지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에 관한 표입니다. 2017년에 15억 한 5천만 대 정도로 이제 정점을 찍었고 18년, 19년까지 이렇게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은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14억 7,90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4.5% 증가한 15억 4,6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만 빼고는 전반적으로 YOY에서 증가되는 모습인데 북미 쪽이 7%, 그 다음에 유럽이 2%, 중국이 9.5%,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이 3.4%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위 업체는 역시 이제 삼성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회색 선이 이제 금년 2019년이고 요 파란색 이 이제 2020년 내년에 그 전망 수치입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에 3억 5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증가를 해서 3억 1,900만 대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요 두 번째가 이제 화웨이도 이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역시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샤오미, 오포, 비보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낸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이제 2019년은 14억 7,900만 대, 내년에는 15억 4,600만 대 정도로 4.5% 이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삼성은 이제 아까 표에서도 나왔지만 4.5% 정도 성장하는 그래서 3억 1,9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시어는 삼성이 금년에는 20.6% 정도로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비슷하게 20.6% 정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화웨이는 2위인데 마켓시어가 18.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3위가 이제 애플로서 13.7% 정도 유지하는 이 정도로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역시 아까도 나왔지만 마켓시어 20.6% 정도로 해서 4.5% 성장을 예측을 하는데 삼성의 크게 주요한 이슈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저가 시리즈의 판매 호조. 그래서 이런 인도라든가 좀 못 사는 나라 중심으로 해서 저가품을 이제 판매를 해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내년에도 더 이렇게 좋은 것을 예측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G를 그 탑재한 갤럭시 11 이것이 또 하나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갤럭시 폴드 시리즈 폴더블 스마트폰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면이 삼성의 주요한 핵심 이슈가 되겠고, 성장을 예측하는 그런 주요 그 이슈가 되겠습니다. 화웨이는 이제 그 미국의 제재가 있지만 중국에서 내수의 그 점유율을 많이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판매 회복을 좀 해서 2020년에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애플은 이제 5G 통신 기능을 탑재한 신규 아이폰 시리즈가 이제 출시되고, 그리고 그 애플도 중저가 아이폰 모델을 이제 이머징 국가 등에 내놓기 때문에 높은 수요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연간 판매량 추이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이제 잘 돼야 우리나라의 휴대폰 그 부품 업체들도 잘 될 텐데, 삼성전자를 좀 살펴보면 하여간 18년, 19년, 20년 이 3개여 년을 보면 하여간 그 출하량은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3억대가 안 된 것 같고, 19년에 3억 500만 대, 20년대는 3억 1,9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모델별 출하량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갤럭시 폴드가 이제 굉장히 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 S 시리즈는 비슷하게 갈 것이다. 4,8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갤럭시 A 시리즈가 중저가 모델인데 1억 4,300만 대 정도, 갤럭시 M 시리즈도 이제 좀 저가 모델에 속하는 그런 건데 3,300만 대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산업에 몇 가지 이제 변곡점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본격적인 회복 사이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변곡점을 살펴보면 폴더블 스마트폰 있고, 그 다음에 5G가 있고, ODM의 출하량 확대, 이러한 면이 있는데, ODM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뒤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수혜주는 이제 여기 그림에 표에 나와 있지만 이제 렌즈, 그 다음에 보호 필름, 그 다음 PI 필름, 그 다음에 터치 패널, 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기술이 될 것 같고, 이것과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UTG는 울트라 신 글라스로서 이제 아주 얇은 유리를 그 얘기하는데, 이런 그 CPI에서 UTG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것이 이제 추세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로 해서 그 접히는 유리를 만드는 회사가 UTI가 있고, 캠트로닉스도 이제 아마 그렇게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그 보호 필름으로 이제 기술력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폴더블 공정 소재,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뭐 호롱, PI 이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스마트폰도 이제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 표를 보고 참조하시면 될 것. 내년에는 아마 3억 대가 넘을 것 같고, 2021년도에는 4억 5천만 대 정도 예상을 이렇게 쭉쭉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각 업체의 그런 전략, 이걸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갤럭시 S11 시리즈에 이제 5G가 포함이 되고, 총 1억대 수준의 그런 스마트폰 출시를 예상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면 2019년 4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통신 3사가 2019년 말까지 10만 개의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ODM 출하량 확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레포트에 나온 거를 그냥 이렇게 사진 찍어 왔는데요. 그 글로벌하게 자기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 외주를 줘서 ODM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글로벌하게는 24%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ODM 제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ODM이 이제 그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약 8%가 ODM으로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1260만 대 정도. 그래서 내년에 2020년에는 약 20% 수준인 6천만 대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ODM이 확대가 되면 이제 국내 부품사들한테 전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부품 업체들이 받는 영향이 시장의 우려보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애널리스트는. 그래서 그 이유는 ODM 생산 제품이 주로 $150 이하의 저가 스마트폰에 치중되어 있어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중가 이상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내작 물량,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물량을 국내의 다른 부품사에게 넘기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ODM 업체의 그 물량 증가를 피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또 플래그십에 집중할 수도 있다는 면도 있을 때, 국내 부품사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직접 만드는 것이 한 45% 되고, 이거 2019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ODM이 26%, EMS가 2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EMS를 제가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요. OEM은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서 주문자가 개발을 해서 이제 설계도나 재원 등을 생산 기업에 넘기는 거고, ODM은 이제 만드는 회사가 자기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 만드는 거죠. 근데 EMS는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라고 하는데 OEM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OEM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 생산 회사가 규모의 경제로 굉장히 사이즈를 크게 해서 주문자와 살짝 대등한 관계,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발전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EM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삼성은 보면 인하우스가 삼성은 92% 정도 되고 8% 정도만이 이제 ODM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게 다 EMS인 거죠. 중국 업체한테 다 이제 맡겨서 미국에서는 생산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벌어지니까 중국에 있는 그런 이 EMS 업체들이 또 인도에도 생산 기지를 마련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ODM 업체 중에 이제 큰 회사를 보면 윙테크가 이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아퀸은 좀 줄고 있네요. 그 다음에 롱치어는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그 생산량은 이게 1억 7,900만 대, 이게
반기에 이렇게 생산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하고 3D 센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사진 찍어서 온 건데요. 제가 레포트에 있는 거를 2020년에도 이 카메라가 멀티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 시장은 2019년에 7.2조 원에서 2020년에 10조 이상, 10조 4천억 정도로 이게 45%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2020년에는 평균적으로 20% 내외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멀티 카메라의 그 비중의 표인데요. 요 진한 파란색이 듀얼 카메라입니다. 듀얼 카메라가 2019년에는 20% 정도 이제 늘었지만 20년에는 11%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떨어지고 다른 게 는다는 건데 그거를 보면 트리플 카메라가 이제 19년에 33%까지 올라갔다가 28%로 떨어지고 되고 쿼드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가 4개 있는 것이 이제 2019년에 2.9%였다가 이게 내년에는 34%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이제 멀티 카메라, 고화소 카메라 이런 것이 확대됨으로써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TOF는 이제 그 카메라인데 입체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 해가지고 저기 빛이나 어떤 광을 쏴서 그 반사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저기 평면이 아니고 조금 입체적으로 그 사진을 이제 만드는 그런 건데 이 TOF 카메라도 2019년보다는 2020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플래그십은 쿼드 카메라로 이제 가고 있고 중저가도 이게 싱글보다는 이제 트리플 쿼드 카메라로 간다고 이 삼성전자의 그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델별 스펙인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